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사무장님, 네. 우리가 여유 있는 삶보다 항상 여유가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 자코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벌어서 하기보다 김승호 회장님이 표현으로는 부의 수각, 그것이 작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의 수각. 부의 수각이 뭔가요? 수각이 뭔지는 아시나요? 뭐 잘 모르시죠? 부의 수박? 아, 그런 거 아니고 먹는가? 수각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그쵸, 네.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나오잖아요. 네. 그 물을 받는 큰 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수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이 이제 돈이에요. 우리 돈이 이제 월급이 쫄쫄쫄 나오잖아요. 그쵸. 많이 안 확 나오면 좋겠는데 쫄쫄쫄 나와요.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사실은 쫄쫄 나와도 큰 수각을 꽉득 채워요. 물이, 맞죠? 계속해서 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돈을 계속해서 벌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수각이 아주 크면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뭐 증발되거나 날아가거나 이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각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부의 수각이 결국에는 이런 부를 담는 그릇이라는 그렇죠. 말이네요. 마음의 그릇입니다. 네. 돈을 담는. 그럼 오늘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어떤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이런지 아닌지 한번 부의 수각이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월급 타면 어때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월급 타면 생활비 나갈 거 나가고요. 고정비 지출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남는 게 없죠? 아,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러진 않는가. 네. 뭐 저의 젊었을 때 시절이 그랬었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네. 뭐 일정 부분의 부채를 안고 부채를 갚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타면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젊었을 때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젊었을 때 어땠냐면 월급을 타면 사실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멀쩡한데 네. 컴퓨터 바꿉니다. 오. 필요 없이 뭔가 사죠.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네. 옷이라든지 비싼 것들. 아니,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선부자가 되셨죠? 네, 네. 일단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이런 거죠. 뭐 요새 흔히들 많이 먹는 오마카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우 오마카세, 비싼 거. 네. 비싼 음식들, 뭐 좋은 분위기 그렇죠. 레스토랑. 초밥 오마카세 이런 것들 네. 가가지고 비싸지만 평소에 못 먹는데 월급 탄 기념으로 한번 가서 한 달 동안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는 수각이 작아서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부의 수각이 소주잔만 해서 금방 넘칩니다. 몇백만 원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종지만 해가지고 종지보다 조금 더 넘치면 넘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수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만한 수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담아도 항상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네, 그게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뭔가 사고 싶거나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나 한 달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고생한 나에게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걸 한 번쯤은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꼭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경험이, 저도 뭐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후회와 뭐 반성과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뭐 발전을 해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좀 찔리는 상태다. 내가 이거 괜히 좀 비싼 거 먹었어, 안 사도 되는 걸 샀어,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수각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 네. 자코님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죠.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님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좀 선택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론 다 그렇긴 한데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자수성가로 그만큼 부자 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죠? 우리 IT 기업의 회장님들은 네.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부자의 끝판왕까지 되고 싶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 이거는 부자의 뭐 부뿐만 아니에요. 업무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는 거는 약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실패를 한 거에 대한 두려움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을 선택하죠. 중간쯤을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컴포트존이라고 해야 돼요. 컴포트존.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부자도 내가 좀 알고 있는 편안한 정도의 수준의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0억, 사실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0억 정도를 막 부자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신입사원한테 너 사장해 이러면 편안할까요? 편하죠. 불편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월급 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5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500만 원 받으면 먹고 살죠. 지장은 없잖아요. 사는데 살다가 어느 날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줘버린 거야. 회사에서. 그분들 하는 행동 어떨까요? 뭐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렇죠. 그래도 남는 돈이네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분은 머릿속에는 항상 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원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줘보니까 4,500만 원에 여윳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의 수각이 크다면 그 4,5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거나 뭔가 그동안 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부의 수각이 크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돈을 내가 알고 있는 컴포트존인 500만 원 쪽으로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사치품을 사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묻지마 투자,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친구들이 돈 꿔달라고 하거나 보증서 달라고 할 때 돈이 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꿔주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걸 불편해해요. 원래 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나와서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 말고 뭔가 투자 활동을 한다거나 뭐 주식을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 뭐 작은 상가를 산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난 돈이 생기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집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는데 묻지마 투자하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어디가 좋대 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막 매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말 듣고 갑작스럽게 막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나의 돈을 다시 나의 안전지대로 줄이려는,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해버리는 묻지마 투자랑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는 습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냥 써버리거나 보증서 주거나 빌려주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게.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돈이 생기면 돈을 쓸 줄은 몰라요. 돈을 잘 안 쓰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제 휴대폰에는 쇼핑 앱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배달 앱도 최근에 깔았습니다. 먹는 건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많이 먹죠. 근데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먹는데, 뭐 돈을 쓰는 제가 습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잘 안 써요. 쇼핑도 별로 안 하고. 이게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어른들을 보고 자라서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소비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향이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뭐 부의 수각이라는 거는 네. 타고난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뭐 자라오는 환경에서 배우는 건 많이 있겠죠. 타고나는 거는 절대 아닐 거고요. 만약에 타고났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슬픈 일입니까? 노력을 통해서 키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의 수각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자꾸 저축을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돈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부의 수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행동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정 수준의 크기를 일단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에 반하는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한 항상 반성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겸비한다면 항상 수각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손흥민 아버님이 생각나요.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월드클래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득점왕을 했는데도 아직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 축구의 수각이 그만큼 너무 커가지고 키울 수가 없네요. 아버지의 수각이 크네요, 진짜. 대단해. 그렇게 키우는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 수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뭔가 잘 살거나 뭔가 행복한 삶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부를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의 수각이 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오늘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돈 버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는 그릇을 키우는 거죠. 담는 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뭐 많이 모아도 다 흘러가지고 넘쳐가지고 없어질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